안녕하세요. 생존 코딩의 오준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러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다트 문법을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트 문법은 대부분 일단 자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걸 적절하게 섞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법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바하고 겹쳐지는 그러한 문법들은 자바 쪽 지식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트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바에 없는 문법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내가 자바 문법을 잘 모른다 하시면은 차라리 자바 영상, 자바 문법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트를 순수하게 다트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플러터를 하기 위해서 다트를 사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위에서 플러그인 설치한 상태이고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기본 샘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을 지울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 열어서 여기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밑에 부분들이 다 필요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순수한 다트인데 사실 지금 에뮬레이터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실행이 되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헬로 월드 찍고 이제 실행을 해 주셔야죠. 자, 헬로 월드 여기 이렇게 찍혔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 지금 스트링을 작성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같아요. 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가 더 낫냐 그런 건 없는데 옵션인데 어, 문서에서는 이제 작은 따옴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프린트 문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변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수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뭐 스트링도 있고, 뭐 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트 더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트에서는 이제 타입을 추론하기 때문에 바로 다 통일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바 자, 스트링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자, 타입을 다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트에서는 타입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앞에다 바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자, 바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는 바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함수랑 같이 쓸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름이 똑같아서 좀 그러네요. my print라고 할게요. my print. 자, 여기는 스트링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를 다이나믹이라고 해주면 자, 여기는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자바의 오브젝트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바를 쓰시고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상황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인트하고 더블형이 있는데요. 자, 넘이라는 게 있어요. 넘은 인트 그리고 더블 둘 다 포함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둘 다 포함을 해야 되는 이런 타입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nt 자 int가 있고 더블형이 있어요. 자 요게 자바는 되죠. 타입 캐스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이 더 큰 타입에는 작은 타입이 명시적으로 타입 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스팅이 된 걸로 보고 컴파일에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플러터는 무조건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평소대로 자바에서 하던 습관대로 작성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 이제 타입을 너머로 해주면 int나 더블이나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 유용하냐? 만약에 내가 JSON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값을 읽어왔는데 온도라고 할게요. 어떨 때는 18도, 어떨 때는 18.5도, 뭐 이럴 때 이거 둘 다 받아들이려면 num 타입을 쓰셔야 돼요. int나 더블. 평소에 자바를 쓰실 때는 이제 더블을 사용하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트에선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파이널이 있습니다. 자, 파이널은 자바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타입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C를 썼죠, 중간에 한번.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int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써도 되는데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번 초기화되면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값. 자, 그 다음에 const가 있어요. const랑 final이랑은 미묘하게 다른데, 자,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const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둘 다 변경을 못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자, const는 컴파일 타임에 상태,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미 저장이 돼버리는 그러한 것이고, final은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재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 예를 들면은 플러터의 패딩 16 뭐 이런 거를 여러 군데서 쓴다. 그럼 컨스트를 해놓으면 기존에 있던 거를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파이널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컬렉션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컬렉션은 리스트, 자 많이 쓰죠. 리스트 타입. 자, 스트링 리스트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A, B, C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한번 찍어보면 자 A, B, C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필요 없으니까 치워버리고요. 자 자바와 비슷한 문법이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더 간단하게 만들려면 자, 그냥 요걸 지우도록 할게요. 자, var. 자, 타입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뭐 ABC 해도 되고 1, 2, 3 해도 되고 알아서 타입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잘 나오죠. 자, 리스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배열에 접근하듯이 하시면 돼요. 0번째 인덱스 1 잘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 사용하듯이 사용하지만 다트에서는 배열이라는 컬렉션 타입이 없어요. 자료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리스트를 사용하시는 거고,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쓰던 그런 add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et. 자, set도 마찬가지로 뭐 자바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죠. 아이템 set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저처럼 지금 이제 경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버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Alt 엔터 누르신 다음에 업데이트 SDK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눌러 주시면 버전을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pubspec YAML 이 버전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갔나?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자 요거 get dependencies 한번 눌러주면 경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게 특정 버전
이후부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 배열 형태로 사용하면 리스트, 요거는 셋입니다. 그 다음에 맵. 자, 맵은 뭐 키와 밸류죠. 자, 키 1. 자, 이런 식으로 자, 제이슨 형태로 만들면은 맵이에요.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이라는 거를 사용해 볼게요.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즈가 1, 2, 3인데요. 뭐 뒤에다가 4, 5를 더 붙이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템즈 2라고 하고요. 자, 앞에다가는 아이템즈 1, 자, 요 1, 2, 3 요거를 추가하고 뒤에다가는 4하고 5를 넣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여기다가 점점점 아이템즈,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또 노란불 나왔어요. 2.2.2 버전부터 바뀌었다. 이거 지금 다트 버전이 제가 사용하는 게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금 2.2.3 수동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패키지 재킷 한번 누르고, 네, 노란불 없어졌고, 자, 아이템즈 2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자, 중간에 리스트끼리 병합을 한다거나 그럴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여기 있는 걸 다 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기능. 중간에 넣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메서드 한번 보죠. 펑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void something. 자, 뭔가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스트링 nam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거는 자바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똑같은데, 자, 다트를 써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텍스트 같은 거 쓸 때. 근데 그 플러터에서 앞에 뭔가 이제 이름을 쓰는 케이스가 있죠.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볼게요. 스테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자바랑 똑같은데 지금 얘처럼 어떤 파라미터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 이런 거는 여기를 옵션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네임을 할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옵션으로 하는 거는 얘를 중괄호로 묶으면 이게 옵션이 돼요. 자, 옵션이 되면서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 네임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홍길동. 자, 그래서 옵션 처리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름을 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을 지정하는 케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넣을 때 또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 나이를 함께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콤마 찍고 에이지는 뭐 10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도 상관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바에서 메소드를 오버로드 하잖아요. 오버로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옵션을 처리하면서. 그래서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런 텍스트처럼 텍스트가 얘는 필수인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스타일도 있고, 자, 스타일 예를 들어서 텍스트 스타일을 뭐 이제 뒤에다 막 쓰겠죠. 근데 여기서 나는 헬로를 안 쓰겠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만약에 이름은 내가 필수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름은 옵션에서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만 이렇게 옵션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필수인 애는 그냥 써야 돼요.
이렇게 그냥 쓰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선언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ge의 디폴트 값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옵션이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어떤 값은 꼭 가지고 있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디폴트 값을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는 해서 뭐 10살이면 10살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줬을 때는 age가 10으로 들어가고 내가 이제 주고 싶으면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요 값을. 자, 요렇게 이제 디폴트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버튼 같은 거 쓸 때 레이즈드 버튼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경고가 나오죠. 온프레스드 꼭 필요하거든요. 요런 거. 자,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을게요. 옵션을 하나 넣는데 자, 그냥 age를 옵션으로 할까요? age를. 자, 이걸 꼭 필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required를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되는데 옵션이 아니어야 되는 거 값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제 디폴트 값 없는 애고요. required를 붙여줘요. 그럼 여기 똑같이 required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ge는 꼭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나오게끔 하는 게 required. 자, 그 다음에 자, 메서드는 다트에서 1급 객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는 객체가 1급 객체인데 지금 다트에서 메서드는 1급 객체입니다. 무슨 얘기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지금 이 레이즈드 버튼 같은 경우 요걸 눌렀을 때 onpressed에 요거는 익명 함수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뭐 something to 자, 이런 형태의 함수예요. 이게 입력 받는 부분 요거죠. 요거고 이거는 뒤에 거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이름이 없을 뿐이에요. 그쵸? 여기에 some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 얘를 누르면 요 익명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하죠. 뭐 프린트해서 뭔가를 출력을 한다든지. 자, 그런데 이런 같은 형태,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형태가 같다. 이런 메서드가 있다면, 자, 여기에다가 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 이름만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1급 객체를 1급 객체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요거는 자바 8의 그 메서드 레퍼런스하고 흡사한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을 비교하는 거. 타입을 비교할 때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보죠. 자, int a는 10. 뭐 int라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아이고. 자, is로 비교를 하면 돼요. 홍길동. 자, is가 타입을 체크하는 거고요. is not이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자, is not은 반대죠. 반대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입 캐스트도 아까 전에 잠깐 이제 했는데요. 자, b는 뭐 3.5. 자, a가 자, b에 a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쵸? Alt 엔터 해서 타입 캐스트 할 때는 as를 씁니다. 그래서 as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타입 캐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 2개 사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자바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 그냥 널은 뭐 생략이 가능하니까. 자, 선언만 했습니다. 선언.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찍어 보면 당연히 이제 널이에요. 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널일 때 기본값을 주고 싶다. 그 물음표 두 개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널을 취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네임이 널이 아닐 때만, 자, 요거를 스트링으로 할게요. 스트링으로 하면 스트링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임점, 뭐, 토스트링도 있겠고요. 뭐, 로어 케이스도 있겠고요. 자, 요거는 지금 컴파일 에러는 안 나지만, 런타임에서 죽겠죠. 에러가 나요. 자, 요거를 널이 아닐 때만 실행하는 물음표를 하나 더 넣어 주시면 옵셔널이 돼서 널이 아닐 때만 이게 수행이 되고요. 널이면은 그냥 널이 나오고 앱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널 처리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음표 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클래스 지금 보이는 게 여기 두 가지 클래스가 있네요. 자, 자바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케이스도 한번 해보죠. 뭐, 자,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뭐, my class 아니면 좀 의미 부여를 해서 뭐 person, 자, name, 자, string name, int age,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애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자, 자바에서는 new 키워드가 있죠. 다트에서는 new가 옵션이에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똑같이 이제 name과 age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생성자를 보통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만드는데 문법이 좀 다르죠. 요거를 자바에서는 아마 이렇게 했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this.name은 name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너무 이제 길고 귀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그 자바 코드와 똑같은 효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홍길동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내가 옵션을 더 주겠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옵션 같은 걸 활용을 하시면 age 같은 경우 옵션이 되고 이렇게 네임을 파라미터 네임을 작성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getter setter는 없나요? 자, 그냥 쓰시면은 일단은 getter setter 없이 바로 접근해서 사용을 하세요. 근데 getter setter로 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 값들을 할당하거나 가져올 때 다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getter setter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에서는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넣어주시면은 이거는 프라이베이트예요. 자, 일단 요거는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getter setter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nerate 메뉴 우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제너레이트 메뉴에서 getter setter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생성해주는 getter setter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요거 없앤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일이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getter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name, 자, getter를 할 때 여기다가 뭔가 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 뿌려주거나 할 때 하겠죠. 자, 제 이름은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자,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자, 외부에서 볼 때는 네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first.name 똑같이 접근을 하는데 찍어 보면은 이제 다른 형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getter, setter를 재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쵸?
이름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컨스트럭터 아까 그거 괜히 지었는데요. 네. 자 그래서 getter setter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는하고 화살표예요. 는하고 화살표인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방식은 분명히 이건데 그쵸? 자 요겁니다. 일반적인 메서드의 형태는 요거고요. 그래서 메서드에다가 get만 넣은 형태인데 지금 한 줄로 작성되어 있는 메서드는 이렇게 는하고 화살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람다식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raised button on pressed 여기도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여기의 형태는 뭐였죠? 자 요거였어요. 이름 없는 무명 함수. 자 근데 여기 내용 부분 있죠? 내용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hello 뭐 이런 식으로 괄호가 문제인가요? 자 이렇게 무명 함수를 바로 한 줄짜리는 호출할 수 있어요. 람다식으로.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에는 없는 기능 중에 뭔가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다시 다 지워버리고 메서드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여러 개 호출하는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메서드를 만들게요. 참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바처럼 만들었어요. 의미 없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활용을 하시라고. 자 지금 여기 이제 점 네임이 아니라 지금 뭐 점 네임이 아니라 뭐 set name, set age 뭐 이런 메서드들을 연속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자 이런 케이스죠. 예를 드는 거니까 네. 메서드 여러 개를 쭉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 케이스에 다트에서는 자, 점점을 찍어서 저는 이제 한 줄 내려서 할게요. 점점을 찍어서 여기다가 홍길동 점점을 찍어서 set age 10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면은 똑같은 효과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게 해야 되는 구문 그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한 줄이에요. 사실은 여기 그쵸? 한 줄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바에 없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여기 person이 있고 자 클래스 뭐라고 할까요? 자 employee 뭐 직원이 있어요. 자, 직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기능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뭐 extend에서 person 해도 되고. 자 근데 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implement에서 person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자바랑 좀 다른 부분이죠. 이렇게 했을 때 빨간불 들어오고 네 가지 오버라이드 하래요. 지금 age name, 뭐 set age, set name 다 오버라이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 둘도 값이 지금 없기 때문에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런 필드에 값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성자가 있거나 초기값이 있으면 얘네들은 빠지겠네요. 네, 자바랑 약간 다른 부분이 클래스를 임플리멘트해서 인터페이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문법 자체가 없는 거죠. 인터페이스 문법이 없고요. 자, 근데 내가 인터페이스처럼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오버라이드를 강제로 해야 돼요. 이게 자바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오버라이드만 막 10개 하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오버라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with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믹스인이라는 기능이 다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오버라이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죠.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나는 뭐 set name만 하겠다. 그러면 요것만 쓰는 거죠. 이게 요 케이스에서는 뭐 이렇게 적절한 예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벤트 리스너나 그런 것들 구현하거나 할 때 임플리먼트를 하면 지저분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내가 꼭 써야 되는 메서드만 재정의를 해야 된다. 그때 요 with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믹스인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플러터를 많이 쓰다 보면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기능이 이제 퓨처입니다. 퓨처와 async await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냐? 뭐 네트워크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요청은 비동기로 실행이 될 거고 걔를 실행하고 걔가 언제 끝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메서드들은 다 퓨처예요. 퓨처 형태고 그래서 퓨처라는 타입으로 리턴을 받는 형태 그런 메서드가 되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리퀘스트 이런 메서드가 있다고 칠게요. 뭔가 요청을 하고 리턴을 받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요거 위에서 그냥 여기서 말고 위에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내용 다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뭐 시작 그리고 프린트 끝 중간에다가 네트워크 리퀘스트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는 비동기로 요청하는 어떤 코드를 넣었어요. 여기서는 강제로 그냥 3초 정도 시간이 흐르는 그런 코드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코드를 이런 식으로 고쳐놨는데요. 자, 시작과 끝 그리고 네트워크 리퀘스트. 자, 지금 리턴은 뭐 없는 거고요. 리턴 없고. 그래서 요거 사실은 이렇게 지워도 되고 리턴도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죠. 자, 퓨처. 나중에 비동기로 요청이 끝나는 그런 메서드예요. 여기 요청 시작 있고요. 중간에 future.delayed에 3초 줬어요. 3초. 그리고 여기 await라는 거 줬습니다. await는 그러니까 이 future 안에서는 future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그냥 호출하면은 얘도 비동기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future와 async와 await의 조합을 잘 활용을 해서 비동기 코드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쭉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여기가 끝이죠. 네트워크 요청 끝이라는 코드는 얘가 끝나야지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실행을 하면 시작과 끝은 바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요청 시작도 바로 나왔는데 얘는 나중에 3초 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플러터에서 어떤 비동기 처리를 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케이스가 있다라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중간중간 1초씩 쉬는 거죠. 1초 쉬고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확실히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실제로는 얘가 이제 네트워크 처리를 뭐 하는데 기다렸다가 처리하고 기다렸다 처리하고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플러터 입문 강좌 안에서도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비동기 처리 방식 중에 하나는 스트림인데요. 퓨처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요청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고 비동기로 스트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상태를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스트림을 활용하려면 자,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 이거 괜히 지웠는데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플러터 프로젝트 기본으로 만들면 나오는 요 화면, 요거에서 이거 누르면은 요 숫자 바뀌는 요 예제잖아요. 제가 일단은 주석은 다 지워 보도록 할게요. 주석은 다 지우고, 주석이 너무 많아서 네, 이렇게 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눌렀을 때 지금 기본 예제가 요 카운터를 set state로 계속 상태를 변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스트림하고 이제 스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카운터 스트림. 자, 스트림을 만들 때 스트림 컨트롤러 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트림 컨트롤러. 자, 지금 타입은 int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지금 경고가 나오는 거 일단 무시하고요. 자, 요거 앞에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여기 스트링 컨트롤러라는 거 안에는 자, 여기서 그냥 뭐가 있는지만 볼게요. 여기서 점 찍으면 add가 있고요. 스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 int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걸 다 쓰고 나서는 클로즈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클로즈를 안 했다고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썼을 때는 클로즈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얘를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뭐를 고쳐볼까? 여기 지금 요 카운터가 바뀔 때마다 새로 그려지는 부분 여기인데, 여기를 고쳐볼게요. 여기를 Alt 엔터 누르고 스트림 빌더로 감쌉니다. 자, 타입은 지금 int를 받는 타입이고요. 여기에서 스트림을 지정해 주는데, 여기다가 카운터 컨트롤러 점 스트림,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값들을 계속 스트림을 보고 있겠다라는 거고, 스냅샷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자, 이 카운터가 스냅샷 점 데이터. 자, 요거는 이렇게 중괄호로 해주면 돼요. 여기 점 찍으면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값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 값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크리멘트 카운터 요거 누르면 호출되는 부분 set state를 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값을 증가한 다음에 요거를 카운터 컨트롤러에 add를 해줄게요. 이렇게 add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set state 구문은 없어졌고요. set state를 했을 때는 이 빌드가 전체적으로 다시 그려지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 새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널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처음에 여기 스트링 컨트롤러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0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stateful widget에서는 init state 안에서 처음에 0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야죠. 점점 add 0 이렇게 하면 배운 걸 써먹는 거죠. 자, 처음에 이거 만들고 이제 0을 넣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누르면 되죠. set state 없이도 이제 스트림으로 이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 부분만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set state는 전체를 다시 빌드한다, 다시 그린다. 스트림 빌더를 활용해서 이제 스트림 객체를 활용하면 그 부분만 다시 그려진다. 아무래도 요 부분만 다시 그리는 게 성능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죠. 지금 이제 빌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중간에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껴 있을 때 그 쓸데없이 계속 호출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은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 따는 거, 카운터 증가.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인크리멘트 카운터에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보이죠. 지금 3개짜리 슬래시 3개짜리 주석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정보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2개짜리로 하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나 메서드를 문서화하고 싶다면 이렇게 3개짜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트, 그러니까 자바에 없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 설명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터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터 하실 때 다트 문법이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랬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비디오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